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듭니다. 먼지 낀 공기 속에 미숙은 커피포트를 올리고 허리를 살짝 펴며 긴 한숨을 내쉽니다. 세탁소에서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하루가 또 시작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습니다. 남편 성우는 여전히 낡은 소파에 기대어 있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쥔 채 TV를 켜놓고 있지만 눈동자는 텅 빈 유리알처럼 초점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화면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지만 그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사람처럼 앉아 있습니다. 밥은 알아서 먹어요. 냉장고에 남은 김치 있으니까. 미숙의 목소리는 단조롭습니다. 오랜 세월의 피로가 그 한 문장 속에 묻어납니다. 성우는 고개를 살짝 끄덕입니다. 그마저도 대답이라고 하기엔 미약한 움직임입니다. 미숙은 식탁 위에 놓인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봅니다. 숫자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텅 빈 선반만이 그녀를 반깁니다.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할까요?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잠시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엔 세탁소 임대료, 자재값, 그리고 딸 은정의 생활비가 떠오릅니다. 딸 은정은 이제 30이 넘었지만 여전히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집을 견디지 못하고 따로 나가 살겠다고 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냥 아빠랑 떨어져 살아. 너무 답답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탁소 문을 열며 미숙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스쳐봅니다. 늘어진 눈가, 굳은 입술, 검게 탄 손등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세월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동시에 닳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손님 하나가 찾아옵니다. 흰 셔츠에 얼룩을 지워달라며 짜증 섞인 목소리를 냅니다. 이런 것도 못 빼면 세탁소를 왜 해요?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합니다만 되풀이합니다. 속이 타들어가지만 감정조차 표현할 여유가 없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TV는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성우는 같은 자세로 앉아 있고 식탁 위에는 아침에 내놓은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그릇을 치웁니다. 설거지 물에 손을 담그자 미지근한 온기가 잠시 스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금세 식어버립니다. 성우 씨,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그녀가 조용히 묻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TV 속 아나운서의 목소리만 공허하게 울립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끊긴 지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더 조용해집니다. 냉장고의 모터 소리, 벽시계 초침, 그리고 미숙의 얕은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웁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었던 자신이 떠오릅니다. 그때의 미소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내 인생은 언제부터 이렇게 멈췄을까?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그녀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스스로에게 속삭입니다. 내일은 달라져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지만 새벽녘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고 그녀는 다시 커피포트를 올립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가 변함없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자 이미 무너져버린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부엌은 적막합니다. 정미숙은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달걀 3개와 묵은 김치 한 통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달걀 2개를 깨뜨려 얇은 지단을 붙입니다. 오랜 세월 가족을 위해 차리던 밥상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의무감이 아닌 이별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 박성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하던 식탁은
이제 고요하고 차갑습니다. 미숙은 밥그릇을 놓으며 한숨을 삼킵니다. 오늘은 이걸로 먹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엔 오래된 균열이 쩍하고 벌어졌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습니다. 지단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지만 씹지 못한 채 멈춰섭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미숙 씨, 내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합니다. 미숙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말이 허공으로 흩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 2공기와 반찬 3가지가 놓여 있습니다. 둘 사이엔 냉랭한 공기가 흐르고 그 공기가 모든 대화를 삼켜버립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일한 움직임입니다. 오랫동안 쌓인 피로와 원망이 식탁 위에서 서로를 밀어내듯 번집니다. 미숙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둡니다. 도장과 인감증명서가 들어있는 봉투입니다. 이거 내일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성우의 시선이 그 서류로 향합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잠시 후 성우는 볼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숨을 내쉽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요. 그 한마디는 의외로 차분했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된 결말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녀는 그가 이렇게 쉽게 수긍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성우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천천히 식탁 위의 그릇을 바라보다가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섭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허공에 묻혀 사라집니다. 미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공허하게 남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에 앉아 그릇을 치우지 못한 채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엔 반쯤 식은 밥 1공기와 그가 마시던 물컵이 놓여 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물잔을 잡아보지만 따뜻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창문 너머로 해가 기울고 부엌에는 붉은 빛이 서서히 번집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섭니다. 이웃의 시선도 떠나는 발소리도 그를 붙잡지 않습니다.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던 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 길은 길었지만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밤늦게까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정지된 채 희미한 잡음만 울립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텅 빈 식탁이 떠오릅니다. 그곳에서 오랜 세월 쌓인 원망과 슬픔이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이제 정말 함께했던 시간은 끝났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속을 서서히 파고듭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진짜 끝이네요. 눈물이 떨어져 식탁 위에 고이자 빛이 번집니다. 그 빛은 마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듯 그녀의 손끝에 남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골목을 따라 미숙이 걷습니다. 세탁소 셔터를 올리는 손끝에 찬 기운이 스며듭니다. 그녀의 하루는 늘 같지만 이제 곁에 남편의 숨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혼 후 한 달 서류는 깔끔히 정리되었고 이름 앞에 배우자란 칸은 텅 비어 있습니다. 그 빈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허전하게 비어버린 듯합니다. 아침 손님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회사원들은 구겨진 셔츠를 들고 오고 주부들은 묵직한 커튼을 맡깁니다. 미숙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려 하지만 입가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낡은 소파에 앉아있던 성우의 뒷모습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요? 그녀는 그 생각을 밀어내듯 세탁기에 세제를 붓습니다. 점심 무렵 한 청년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사장님, 아르바이트 구하신다길래요. 그의 이름은 이도윤, 25살의 대학 휴학생입니다. 갸름한 얼굴에 미소가 부드럽고 손등엔 세탁세제 얼룩이 묻어 있습니다. 그는 돈이 급히 필요하다며 열심히 하겠다고 말합니다.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그를 고용합니다. 주말엔 손님이 많으니까 늦게까지 할 수 있겠죠? 네, 사장님. 성실히 하겠습니다. 그의 말투는 단정했고 오랜만에 듣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미숙의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세탁소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습니다. 도윤은 묵묵히 일을 도왔고 손님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의 젊은 기운이 가게 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미숙은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녀의 입술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루는 세탁소 문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노란 봉투엔 검은 펜으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아직 숨 쉴 수 있습니다. 처음엔 광고 전단이라고 생각했지만 봉투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녀는 불쾌함을 느끼며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요즘 세상에 별별 장난이 다 있네요.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문장이 머릿속을 계속 맴돕니다. 다음 날 아침 문 앞엔 또 다른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이번엔 안에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낡은 옷차림의 남자가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익숙합니다. 사진 아래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몰랐던 그의 하루. 미숙의 손끝이 떨립니다. 이건 성우 씨? 그녀는 숨을 고르며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구부정한 어깨, 손목의 흉터, 그리고 오른쪽으로 살짝 기운 자세까지 분명 그 사람입니다. 그녀는 급히 전화를 걸어보지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는 이미 해지된 번호였습니다.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며 미숙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듭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녀의 머릿속엔 수많은 의문이 교차합니다. 장난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메시지인가? 혹시 그가 살아있다는 신호일까? 도윤은 미숙의 표정을 눈치챕니다. 사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요.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사진을 서랍 속에 넣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하게 요동칩니다. 퇴근 후 그녀는 세탁소 불을 끄고 한참을 문 앞에서 서성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스칩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희미한 그림자가 한 발자국 움직입니다. 미숙은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아무도 없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봉투 종이 한 장이 발끝에 스칩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듭니다. 그 위엔 익숙한 글씨체로 짧게 적혀 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등줄기에 서늘한 전율이 스칩니다. 그녀는 봉투를 움켜쥔 채 천천히 세탁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문을 닫는 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무겁게 울립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믿었던 하루가 그녀 모르게 또 다른 그림자를 불러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세탁소 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낯선 그림자가 들어섭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모자를 벗습니다. 정미숙 씨 맞으시죠? 박성호 씨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숙의 손끝이 굳습니다. 남편이요? 이혼했는데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지만 경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순간 미숙의 심장이 내려앉는 듯합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씨를 본 게 언제입니까? 한 달 전이에요. 집을 나간다고 하고 그 후론 소식이 없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바짝 말라붙습니다. 경찰은 수첩을 꺼내 몇 자를 적습니다. 최근에 박성호 씨 명의의 통장에서 거액의 입출금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그럴 리가요라고 속삭입니다. 통장이라니 그 사람은 평생 돈 한 푼 제대로 벌어오지 못했던 사람인데요. 조사는 짧게 끝났지만 마음속 불안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떠난 뒤에도 미숙은 세탁소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섰습니다. 문득 계산대 아래 서랍이 떠오릅니다. 며칠 전 사진과 함께 받았던 봉투들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하나를 꺼내 펼칩니다. 사진 속 남편의 뒷모습, 그리고 그가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건네던 장면이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설마 저 돈이 이 일과 관련 있는 건가요? 그녀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그날 오후 세탁소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들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습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남편이잖아. 실종이라던데. 그러니까 세탁소 하는 그 아줌마 남편이라며? 미숙은 애써 웃으며 옷을 건넵니다. 하지만 손님이 떠나자마자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가게 안 공기가 갑자기 눅눅해지고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하게 울립니다. 퇴근 무렵 아르바이트생 도윤이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그녀는 손사래를 치지만 마음속은 점점 요동칩니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으려던 순간 문 앞 바닥에 또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 봉투는 이전 것보다 두꺼웠습니다. 검은 펜으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미숙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봉투를 뜯습니다. 안에는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습니다. 고 박성호의 유언장 사본 수신인 정미숙. 그녀의 손에서 봉투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집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고 박성호라는 세 글자가 현실로 와닿지 않습니다. 고인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미숙은 손으로 입을 가린 채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쪼여오고 숨이 막히는 듯합니다. 밤이 깊어가자 세탁소 불빛이 하나둘 꺼집니다. 그러나 미숙은 귀가하지 못한 채 카운터 뒤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경찰의 명함, 낡은 사진, 그리고 유언장 사본이 흩어져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 위를 더듬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 문장이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귓가에 맴돕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고 셔터가 살짝 흔들립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밖을 바라봅니다. 골목 끝에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빛바랜 가로등 아래 그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뒷걸음칩니다. 그 순간 미숙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 뒷모습이 낯설지 않다는 것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성호 씨? 그녀는 무심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섭니다. 그러나 골목은 이미 비어 있고 바람만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스칩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꽉 움켜쥡니다. 그 안에 유언장 사본이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냅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일을 한 거예요?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듭니다. 그 순간 가게 안전화기가 울립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듭니다. 하지만 그 끝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낮고 거친 숨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녀는 공포와 혼란 속에서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천천히 세탁소 안으로 스며듭니다. 새벽 공기가 싸늘하게 내려앉은 거리 위로 안개가 옅게 깔려 있습니다. 정미숙은 한 손에 봉투를 꽉 쥔 채 걷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엉켜 있습니다. 유언장 사본의 고 박성호라는 글자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떠보지만 여전히 그 이름은 선명히 떠오릅니다. 도윤은 세탁소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쉬시는 게 어때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도윤 씨는 오늘 문 열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뒷골목 쪽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마다 불길한 예감이 따라붙습니다. 오전 10시 그녀는 강한나 법률사무소 문을 조용히 엽니다. 정갈한 흰 셔츠 차림의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맞이합니다. 정미숙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한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묘한 무게를 품고 있습니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고 박성호 씨가 생전에 남긴 위임장입니다. 미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손끝으로 종이를 더듬습니다. 그 안에는 정미숙에게 전 재산 일체를 상속한다는 문장이 또렷하게 적혀 있습니다. 전 재산이요?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그 사람은 평생 백수였어요. 돈이 있을 리가 없어요. 강한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봉투 하나를 더 내밉니다. 그럼 이걸 직접 확인해 보세요. 봉투엔 낡은 주소 하나가 적혀 있습니다. 경북 영덕군 청송면 42번지.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문장. 금고 열쇠는 이 안에 있습니다. 미숙은 손끝으로 봉투를 열어보지만 안에는 작은 황동 열쇠 하나만 들어 있습니다. 손바닥에 올리자 묵직한 금속의 감촉이 전해집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날 오후 미숙은 낡은 버스에 올라탑니다. 창밖으로 스쳐가는 들판과 마을 이름들이 낯섭니다. 3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오래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길 끝에 폐가처럼 보이는 집 앞에 청송 42번지라는 번호표가 달려 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창문은 먼지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열쇠를 금고 구멍에 넣습니다. 딸깍 작게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납니다. 금고 문을 여는 순간 공기 속에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집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 몇 권과 봉투 여러 개가 가지런히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부에는 후원금 지급 내역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보육원, 쉼터, 요양원, 독거노인 지원금 등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일정 금액이 꾸준히 송금된 기록이 이어집니다. 미숙의 손끝이 떨립니다. 30년 동안 이런 일을 혼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놀라움이 밀려옵니다. 옆에 봉투를 열자 익숙한 필체의 편지가 나옵니다. 당신이 힘들게 번 돈으로 버텼던 시간 동안 나는 나름의 방식으로 갚고 싶었습니다. 비록 당신의 곁에선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남편이었지만 당신이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나도 살아있었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자 한자에 묘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앞이 흐려집니다. 그녀는 장부를 다시 펼칩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엔 빨간 잉크로 완납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 한 장. 청송복지기금
최종 결제 완료 박성호. 그제야 미숙은 깨닫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서 묵묵히 사람들을 돕고 있었다는 것을. 바람이 금고 안의 서리를 살짝 뒤흔듭니다. 그녀는 그 위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립니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떨어져 장부의 잉크를 번지게 합니다. 그 순간 금고 맨 안쪽 구석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박성진 채무 내역 대납 완료.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미숙의 눈빛이 변합니다. 박성진 당신 동생? 그녀의 목소리에 놀람과 분노가 섞입니다. 금고 속에서 바람이 새어나오는 듯한 묘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녀는 봉투를 끌어안은 채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낮은 햇살이 낡은 유리창을 통과하며 그녀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 표정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깊은 혼란이 얽혀 있습니다. 그녀는 속삭입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였어요? 박성호 씨. 그리고 금고 속 깊은 곳에서 작은 반짝임이 보입니다. 그녀는 손을 넣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냅니다. 작은 USB 메모리 하나였습니다. 금속 재질의 몸체 위에는 손으로 새긴 듯한 글씨가 있습니다. 당신이 알게 될 때쯤 나는 없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심장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정미숙은 손에 꼭 쥔 서류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그 안엔 박성진 채무대납 내역이라 적힌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힙니다. 박성진 그 사람의 동생이라면 지금 회사 사장으로 잘 나간다는 그 사람이잖아요. 생각이 머릿속을 휘젓습니다. 이 모든 게 남편의 죽음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버스는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미숙은 단호한 표정으로 내립니다. 도심의 소음이 귀를 때리지만 마음속은 이상하게 정적입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으로 성진전자 주소를 검색합니다. 고급 빌딩 14층, 유리창 너머로 CEO 박성진이라는 명패가 번쩍입니다. 보안 요원이 제지하려 하자 미숙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박성진 씨를 꼭 만나야 합니다. 형 박성호의 아내입니다. 그 말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립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50대 초반의 남자가 나타납니다. 단정한 수트 차림, 반듯한 인상. 하지만 눈빛 속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갑니다. 형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떨려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미숙은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며 묻습니다. 박성진은 봉투를 받자마자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입니다. 형이 그걸 남겼군요. 그가 중얼거리듯 말합니다. 당신 동생이 형의 빚을 대신 갚은 게 아니라 형이 당신 빚을 대신 갚은 거였어요. 그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박성진은 한참 침묵하다 고개를 숙입니다. 압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미숙의 손끝이 떨립니다. 형은 나 대신 감옥에 갔습니다. 내가 젊을 때 잘못된 투자로 회사 돈을 썼어요. 그걸 덮기 위해 형이 나를 대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얼굴엔 후회가 번집니다. 미숙의 머릿속이 새하얘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사회에 나올 수 없었죠. 형은 사람들 눈을 피해 숨어 살았습니다. 그게 자신이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 믿었거든요. 박성진은 책상 위에 손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 형은 늘 형수님 걱정을 했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야 그 사람은 나를 잊고 행복해질 거야. 그게 형의 말이었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릿해집니다. 박성진은 서랍을 열어 작은 USB를 꺼냅니다. 이건 형이 제게 남긴 겁니다. 이걸 형수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USB를 미숙의 손에 쥐어줍니다. 이제는 전해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숙은 USB를 두 손으로 감싸줍니다. 온몸이 떨리고 눈가가 뜨겁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섭니다.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얼굴을 스칩니다. 햇빛은 눈부셨지만 마음속은 한없이 어두웠습니다. 그 사람은 모든 걸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울음이 차오르는 걸 느낍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세탁소 불이 꺼져 있습니다. 조용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의자에 앉아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화면에 하나의 영상 파일이 나타납니다. 박성우 마지막 영상. MP4. 그녀는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클릭합니다. 화면 속 남편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머리가 짧게 깎이고 얼굴은 수척하지만 눈빛은 선명합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엽니다. 미수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세상 사람이겠지. 그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순간 미숙은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영상 속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남편이었어. 하지만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었어.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너에게 이혼을 허락한 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였어. 그게 마지막 선물이었어. 미숙의 눈에 눈물이 터집니다. 화면이 점점 흔들리고 영상은 멈춰섭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울부짖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세탁소 불빛은 다시 켜집니다. 그녀는 바닥에 앉은 채 USB를 손에 쥔 채 말없이 눈을 감습니다. 머릿속엔 한 문장만이 남습니다. 그는 백수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영웅이었다. 눈물 자국이 볼을 타고 흐르며 어둠 속으로 떨어집니다. 노트북 화면은 희미한 빛을 내며 정미숙의 얼굴을 비춥니다. 영상 속 박성호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리고 있습니다. 미수가 이 말을 끝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난 내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의 숨소리는 거칠고 병원 기계의 삐 소리가 배경을 채웁니다. 그는 침대 곁에 놓인 손편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이어갑니다. 이건 딸 은정이에게 남기는 편지야. 나는 내게 남편으로 그 아이에겐 아버지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어. 화면 속 박성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미수가 내가 일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럴 수 없었던 거야. 당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우리가 버티는 동안 나는 병원 치료비를 벌려고 밤마다 물류센터에서 일했어. 그러다 가남이 왔어. 그때 알았지. 내 인생은 다 빚 갚는 시간이었다는 걸.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이제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영상이 멈추자 미숙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만 손으로 닦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조심스럽게 덮고 두 손으로 감쌉니다. 당신 나 몰래 그렇게 살았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 번집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가슴 한가운데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딸 조은정이 들어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경찰에서 아빠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은정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노트북 화면에 멈춥니다.
이게 뭐예요? 미숙은 대답 대신 노트북을 그녀 앞으로 밀어줍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이 나타나자 그녀는 그대로 멈춰섭니다. 한참 동안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은정의 어깨가 천천히 떨리기 시작합니다. 아빠가 이렇게 아팠다고요? 왜 아무도 몰랐어요? 그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부짖습니다. 난 아빠가 엄마한테 기대기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빠는 우리를 위해 다 감춘 거였네요. 미숙은 딸의 어깨를 끌어안습니다. 우리 둘 다 몰랐던 거야. 그 사람은 말이 없었지만 늘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창문 밖으로 석양이 붉게 번집니다. 모녀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집니다. 은정은 눈가를 닫고 결심하듯 말합니다. 엄마 아빠 묘지에 가요. 그 사람에게 늦었지만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유언장 사본과 USB를 챙깁니다. 손끝이 여전히 떨리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습니다. 다음 날 하늘은 맑고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미숙과 은정은 흰 백합을 들고 국립묘지로 향합니다. 묘비 앞에는 박성호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꽃을 내려놓고 묵묵히 고개를 숙입니다. 이제야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요. 당신이 숨긴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도요. 은정은 흐느끼며 무릎을 꿇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몰라봐서 정말 미안해요. 그때 멀리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중년 남자들이 한 송이씩 국화를 들고 다가옵니다. 그들은 하나둘씩 묘비 앞에 꽃을 놓습니다. 한 노숙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분이 우리한테 밥을 주던 분이에요. 아무도 이름을 몰랐지만 항상 박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미숙은 놀란 눈으로 그들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힙니다. 그토록 무능하다고 여겼던 남편은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지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묘지 위로 바람이 불고 백합이 흔들립니다. 은정은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아빠, 이제야 진짜 자랑스러워요. 미숙은 그 곁에 서서 두 눈을 감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떨어집니다. 그녀는 낮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이어가야겠어요. 하늘 위 구름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묘비 앞에 흰 꽃들이 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 잠시 평화가 스칩니다. 남편의 진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묘비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정말 고마워요, 성호 씨. 바람이 지나가며 묘비 위 꽃잎을 흔듭니다. 그 꽃잎이 흩날리며 하늘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묘지의 흙냄새가 아직 옷깃에 남아있던 날, 정미숙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진실을 알고 난 뒤 세상은 너무나 조용해졌습니다. 텅 빈 세탁소 안에는 아직도 그의 손길이 닿은 듯한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의자에 앉아 금고에서 꺼낸 편지를 펼쳤습니다. 미숙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먼 곳에 있을 거야. 글씨는 삐뚤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새벽 6시 세탁소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듭니다. 그녀는 마치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남편이 남긴 미션을 이어가는 첫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앞에는 어제 은정이 남겨둔 백합 한 송이가 놓여 있습니다. 하얀 꽃잎에 맺힌 이슬이 햇빛에 반짝입니다. 그녀는 그 꽃을 손에 쥐며 가만히 속삭입니다. 당신 이 향기 맡고 있죠? 낮이 되자 세탁소 문이 열립니다. 도윤이 조심스레 들어옵니다. 사장님, 어제 뉴스 봤어요. 그분 이야기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선행을 했어요. 그게 그 사람답죠.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냅니다. 사실 저 그 복지기관 출신이에요. 어릴 때 박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거든요. 그 말에 미숙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그땐 이름도 몰랐어요. 그분은 항상 사람은 사람을 버리지 말라고 말했어요. 그분이 주신 도움 덕분에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미숙은 말을 잃고 도윤을 바라봅니다. 눈앞의 청년이 남편이 남긴 흔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어듭니다. 그랬군요. 그 사람 끝까지 사람을 살리고 갔네요. 그날 저녁 미숙은 오래된 종이 한 장을 꺼내듭니다. 그 위에는 남편이 손으로 적은 문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남길 수 있는 건 재산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녀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다음 날 그녀는 구청 복지과를 찾아갑니다. 남편 이름으로 박성호 복지기금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며칠 뒤 강한나 변호사가 세탁소를 찾아옵니다. 기금 설립 서류 다 처리됐습니다. 그녀는 미숙에게 문서 한 장을 건넵니다. 박성호 복지기금 설립자 정미숙. 미숙은 서류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짓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숨쉬게 됐네요. 강한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덧붙입니다. 그분이 원하던 게 바로 이거였을 거예요. 오후 햇살이 세탁소 유리문을 비춥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간판 위 낡은 글씨를 지웁니다. 그리고 천천히 새 이름을 써내려갑니다. 희망 세탁소.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곱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페인트통을 들며 묻습니다. 이름 멋지네요. 이유가 있나요? 이 세탁소에서 희망을 빨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도 하늘에서 웃겠죠. 저녁이 되자 골목길 불빛이 켜집니다. 백합꽃 향기가 바람에 섞여 퍼집니다. 그녀는 세탁소 앞 의자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 하나가 반짝이며 마치 누군가의 미소처럼 느껴집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듯 속삭입니다. 당신 잘 보고 있죠? 이제 당신의 자리에서 내가 사람들을 도울게요. 그때 세탁소 문 위의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립니다. 희망 세탁소라는 글씨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입니다. 그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슬픔이 아닌 누군가를 위한 위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게 그러나 확실하게 들려옵니다. 미수가 잘했어. 그 목소리는 따뜻했고 오랜 세월의 고통을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끝이네요, 성호 씨.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며 간판을 스칩니다. 그 바람 속에서 마치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